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동성이 강한 우리 시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서 갈팡질팡하는 움직임이 오후장에 특히 더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강한 그 시장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과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애프터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다니요. 코스닥도 지금 갑자기 1시 반부터 쭉 떨어졌고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상승 탄력이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반도체와 좀 엮어서 우리 임순재 대표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계속 사들였거든요. 이게 지수와 반도체를 좀 같이 봐서 지수가 올라와서 반도체가 올라온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반도체만 따로 뭐 TSMC의 훈풍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급등이라든지 반도체만 따로 이게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오늘 아침 시장까지만 네.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전일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저께 나왔던 고용 그 실업 청구 건수가 뭐 상당히 좀 낮아지면서 현재 빡빡한 미국의 고용 상태가 좀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 시장은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 투자 등급이 상향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TSMC 분기 실적까지 같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단 성장 기술주에 대한 그런 이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유입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전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이제 3.4%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는 지금 AI가 뭐 거의 광풍에 가까울 정도의 이제 관심 사항을 받다 보니까 뭐 M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남아 있는 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에서도 지금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지금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지금 4% 넘는 상승세를 보일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기업 4분기 실적들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 뭐 지금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양극재 업체들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들을 내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4천억 넘는 지금 현물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매수세가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1월달 이후에 외국인이 1조 5천억 지금 순매수를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블록딜이 2조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한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한 상황이고 오늘 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매도폭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거에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테마로 반도체주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달러당 원화 가격이 어제 조금 떨어지고 오늘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도 안정화를 되찾은다면 외국인 순매수가 좀 더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 표시 나왔네요.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차영주 위원께서는 다음 주에 증시를 움직일 만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증시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준점을 좀 잡지 않으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 증시도 뭐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빠졌다라고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냐? 실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은행들을 시작을 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가 나타납니다.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너스를 지급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손실들을 반영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좀 묻혀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과 5분기 실적이 나타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실적이 늘어나는 쪽과 실적이 줄어드는 쪽에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오늘 국내 시장이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올라가고 2차전지는 빠진다? 이거 다 좋다는데 왜 빠지냐? 방금 임순재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전지는 지금 실적 가이던스, 물론 증권사 얘기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뭐 논쟁을 하자라는 거죠. 어쨌든 증권사에서 바라볼 때 그 2차 전지는 일단 이익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는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먹거리를 통해서 이익을 내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XR 기기에 대한 어떤 트리거, 여러 가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결국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울수록, 그러니까 테마가 있을 때는 테마 쪽으로 달라붙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는 테마보다는 믿을 수 있는 실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실적 관련주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총선 때까지는 정책 관련주를 짧게 매매하는 것들도 다음 주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의 방향 재료, 실적 관련주 그리고 총선 전에 정책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 쪽 이야기도 다시 한번 임순재 대표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TSMC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을 했잖아요. 사실 파운드리 안에서 TSMC랑 삼성전자 좀 경쟁 구도 아닌가요? TSMC가 경쟁 구도라기엔 좀 점유율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너무 네. 압도적인가요? 네, 그렇죠.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네. 60% 가까운, 한 58%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11%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제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TSMC나 삼성전자나 전부 다 최첨단 공정인 지금 3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2개 회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경쟁 관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TSMC가 4분기 실적을 이제 전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전년보다는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 이제 3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바닥이 지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3.4%라는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었던 주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실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그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HPC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터 칩 관련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전장 부분이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고성능 컴퓨터 칩 같은 경우는 지금 AI의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이제 GPU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 17% 상승할 만큼 엔비디아의 이제 GPU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제 TSMC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실적이고 좀 더 어떻게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던 거는 가이던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의 가이던스 매출도 180에서 188억 달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재 AI 관련된 그런 매출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AI가 이제 반도체, 특히 GPU가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와 관련된 이제 수반된 HBM에 대한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는 D램 시장에서 HBM의 비중이 작년에 9%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8%로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트너 같은 경우도 26년에는 HBM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로 지금보다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MD나 인텔, 구글, 테슬라 같이 전부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메모리는 HBM D램을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HBM D램 관련된 분야는 지금보다 좀 더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HBM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작년에 HBM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한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제부터 다시 반등세 나오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레벨업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일단 가장 투자자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HBM과 관련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올해 이것이 좋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꼬리표를 붙기 시작하는 게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꼬리표를 붙기 시작하는 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미 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한미 반도체 리포트가 한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HBM에 대한 트리거는 올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투자 가능성은 있다. 제가 MTN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들이 엔비디아가 올해 40만 개 서버를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HBM이 올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조금 이것도 재고에 대한 논란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는 HBM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HBM이 2023년과 같은 폭발적인 주식 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세 차익이 나겠느냐라고 본다라면 그것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하죠. 실적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느냐?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밀릴 때마다 SK하이닉스는 모아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지저항선을 설정하신 다음에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하는 전략들.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2배, 3배 간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2배, 3배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HBM과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밀릴 때마다 사면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까지? 올 상반기에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HBM 투자할 가능성 있다. 엔비디아가 서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 들어봤고요. 임순재 대표님, 그럼 오늘은 HBM뿐만 아니라 뭐 온디바이스, AI, CXL 전반적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 이후로 모든 거의 반도체가 다 오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르고 있잖아요. 온기가 다 퍼진다면 다른 섹터도 관심 가져도 됩니까? 일단 뭐 좀 차별화가 아마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세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내에서 세부적인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과 그 단순히 기대감이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서 뭐 지금 S24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이제 시세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CXL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이후에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XL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관련된 뭐 기술 관련된 얘기들이 아마 매번 나올 때마다 아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아마 반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이제 DDR5도 그랬습니다. 출시된 이후에 뭐 조만간 시장을 뭐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확대까지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CXL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뭐 TSMC와의 이제 간격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뭐 최첨단 공정인 지금 뭐 7나노 이하의 공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GAA를 사용하는 이제 3나노 공정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2.5D나 3D와 같은 이제 후공정 패키징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지금 격차를 좀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어느 정도의 이제 물량을 그러니까 주문을 해 주어야만 향후에 주가 탄력 그 관련된 부분에 주가 탄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섹터의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좀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겠고요. 종목으로 좀 들어갈게요.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QRT 종목 오늘 신고가입니다. 어제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데 이게 어제 저도 이제 브리핑에 써 있는데 뭐 HBM, CXL 신제품 반도체 제품들이 이제 종합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그 QRT가 유일하게 좀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걸 보니까 이것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주 반도체처럼 진짜 강한 종목에 접근해야 되는 건지 힌트 좀 주세요. 일단 뭐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를 투자할 때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SK하이닉스를 기준점으로 딱 두시고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업종 내 대장주의 움직임 이것을 딱 기준점으로 놓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SK하이닉스가 밀리지 않는 한 QRT 같은 종목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야죠.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된다라면 이것은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뭐 얘기를 갖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CXL 반도체라든지 전력 반도체를 볼 때는 제주 반도체와 하이닉스를 같이 보면서 그 QRT 같은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윗골을 달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사셔서 오늘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매매나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트레이딩에 능하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하고 제주 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를 창에 띄워놓고 관련주들을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고 그렇지 않다라면 오히려 제주 반도체를 한 10% 정도 아니면 SK하이닉스를 한 20% 정도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발주자보다는 달리는 말이다. 그리고 비중 자체는 SK하이닉스처럼 큰 종목에 더 비중을 싣자 이렇게 답을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도 볼게요. 인터플렉스입니다. 오늘 상한가 시도했던 종목이고 지금도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갤럭시 링, 갤럭시 S24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오늘 리포트까지 나왔잖아요. 임순재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오늘 좀 세게 붙어갖고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갤럭시 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좀 인터플렉스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인터플렉스가 만드는 이제 PCB 종류 중에 RF PCB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품목이 있는데요. 이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모양을 자유자재로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상장 회사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그런 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 뭐 갤럭시 링이 언제 출시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하반기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갤럭시 이제 S24가 나오면서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주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갤럭시 S24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갤럭시 S24 같은 경우 오늘서부터 이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돼서 25일까지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는 이번 달 말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이었죠. 뭐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대수로 이제 102만 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넘어서야 돼야만 관련된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갤럭시 S24 관련돼서 뭐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24 카메라, 그러니까 울트라 같은 경우 지금 150배 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뭐 지금 어떤 이제 공연장에서 필수 아이템 형태의 그런 이제 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향후에도 이런 앞 카메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품주 관심 꾸준히 필요하고 그 안에서 또 카메라 관련주까지 챙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갤럭시에 대한 힌트 챙겨봤고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